한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그의 본심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줄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품위를 지키고 또 누군가는 분노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무너지게 합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인간의 진짜 품성은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난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된 삶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안의 욕망과 분노를 길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친구가 가난해졌을 때 당신은 더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계속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당신의 여유마저도 미워하는 눈빛을 보인다면 그건 슬픈 일이 아니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늘 단호합니다. 어떤 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시절을 지나든 자기 삶을 책임지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관계도 함께 오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은 숨기지 못합니다. 철학자 스토아는 말했습니다. 모든 외부의 시련은 지나가지만 그 시련을 대하는 내면의 태도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다닌다고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가난을 이유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쌓인 오래된 어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 자신의 아픔을 조용히 봉합하며 다른 이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아픔을 쥐고 남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말끝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고 자신보다 나은 이의 삶을 부정하려 듭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를 경계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질투하는 자는 결국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려 든다고요.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당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뎌집니다. 처음엔 그를 위로하다가 나중엔 스스로를 변명하게 되고 결국엔 자신의 빛도 잃게 됩니다. 불행은 전염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시선, 감정의 무게가 당신 안에도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연민과 공감을 구분할 줄 압니다. 연민은 그를 돕는 힘이지만 공감은 그 어둠에 함께 빠져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란 결국 누구와 시간을 나누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우정은 오래 갈수록 깊어져야지 무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함께 웃던 친구라도 지금은 당신의 희망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족쇄일 수 있습니다. 성찰하라. 당신이 붙들고 있는 관계는 진짜 마음의 우물인가? 아니면 무거운 돌덩이인가?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바위도 뚫는다고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도 흐를 수 있는 곳을 만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따뜻함이 닿을 수 없는 마음이라면 그곳에서 너무 오래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멀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같은 방식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조용히 풀어내며 상대의 마음을 해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마음까지 붙잡아 흔듭니다.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감정의 바다에서 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감정은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바다까지 휘몰아치는 태풍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살아줄 순 없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구할 수 없는 사람을 붙드는 일은 자기 자신을 잃는 일일 수 있다고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따뜻함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은 사람을 바꿉니다. 특히 가난이나 실패, 질병 같은 삶의 거센 풍랑은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과 분노를 그대로 끌어올리곤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말했습니다. 극단에 머물지 않는 것,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곧 인간의 덕이라고요.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누구나 약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보다 가진 게 적다고 도움만 받으려 드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고통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이는 자신의 외로움뿐 아니라 당신의 평온까지 앗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돈이나 시간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합니다. 당신이 멀어지고 싶어졌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 그의 말투와 눈빛, 그리고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은 아니었나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풍족해도 끊임없이 결핍을 말합니다. 니체는 인간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욕망의 방향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탓하며 바깥을 향해 분노하는 이와 자기 내면을 돌이켜 반성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을 핑계로 타인의 마음까지 갉아먹는 태도는 그 자체로 깊은 상처가 됩니다. 불행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가진 것이 없어도 따뜻하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갖고도 불안해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희망도 믿음도 웃음도 아니라면,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건 언제나 무게뿐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상처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당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대하고 있다면, 당신의 존재를, 시간을, 애정을 소모품처럼 쓰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가난한 친구를 피하라는 말은 돈이 없어졌다고 등을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희망을 잃었고 그 절망을 당신에게 기대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 또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그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자리가 피곤했고 돌아서는 길에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느낀 경고였던 겁니다. 어떤 관계는 대화의 첫 마디부터 한숨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자신을 희생양처럼 만들고 타인의 기쁨을 불편해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처음엔 미안하고 나중엔 지치고 결국엔 죄책감 없이 떠나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이 가진 파동과 무게입니다. 스토아는 감정의 균형을 삶의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감정이 매번 흔들리고 당신의 하루가 자꾸 흐려진다면 그건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우정은 서로를 밝히는 불빛이어야지 서로를 그늘에 머물게 해선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기운에서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지 초조한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하루를 가볍게 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삶을 천천히 무겁게 합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그 관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자존감을 자주 흔들고 자신의 아픔을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당신을 소진시키는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데에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던진 말 한마디, 무심한 눈빛 하나, 그 안에 담긴 태도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멀어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직 연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해진 친구가 자꾸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불행을 당신 탓으로 돌릴 때 당신은 속으로 되뇌일 겁니다. 이 사람 원래 이랬던가? 예전의 웃음, 따뜻했던 기억들, 그 시절이 떠오를수록 당신은 그를 외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연민은 사랑이 될 수도 굴레가 될 수도 있다고요. 노자의 말처럼 물이 흐르지 못하면 썩듯이 관계도 고여 있으면 병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멈춰 있고 당신이 대신 그 삶을 끌고 가려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느냐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도 존중받고 있는가? 상대가 당신의 여유를 시기하고 당신의 친절을 당연히 여기며 당신의 성장을 부정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이 가진 상처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아픔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품위 있게 빛납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고 연민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 사람 옆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칸트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목적처럼 대하라. 다른 누구의 수단이 되지 말라고요. 그 가르침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유효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약해집니다. 같은 골목, 같은 식당, 같은 목소리,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지탱해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종종 그 믿음을 깨뜨립니다. 익숙함이 곧 옳음은 아니라고, 오래됐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고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놓지 못하는 관계들을 끌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분명 예전엔 따뜻했던 사이도 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친구가 더 이상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고 당신의 기쁨에 무관심해졌다면 그 우정은 이미 모양을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고통을 나누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불행의 자리에선 사람들은 쉽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가난해진 친구가 당신의 성취를 불편해하고 당신의 평안을 질투하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 우정은 공존이 아닌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 앞에 선 우정은
언제나 상처만 남기기 마련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외부의 평온은 내면의 조화에서 비롯된다고요. 그 사람이 자기 삶을 화해하지 못한 채 세상과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면 그의 불편함은 결국 당신에게로 옮겨올 것입니다. 우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증명하지 못하듯 오래된 시간은 당신이 지켜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존재로 사랑받고 있는가.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와 있는지보다 어떤 내가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유하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지. 어떤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지만 어떤 우정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방향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를 인정하는 건 참 외로운 일입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걸까? 조금만 더 이해해 볼까? 자신을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모든 관계는 정답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의 결과라고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가난한 친구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의존하고 자기 불행을 설명하려 들고 심지어 당신의 조언을 듣지 않으면서도 계속 곁에 머무르려 한다면 그건 서로를 위하는 우정이 아니라 자기 고통의 상대를 묶어두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지혜로운 인간의 길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감정에 매번 휘청이고 그 사람의 언어 하나에 하루가 뒤집힌다면 그건 이미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책임이 아닙니다. 우정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관계를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내 안에 숨겨진 온기를 비추어주고 나쁜 관계는 내 안의 상처만 더 도드라지게 만든다고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불안을 자주 건드리고 당신의 여유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관계는 늘 바꿀 수 있습니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의미를 다시 설정하는 일입니다. 성찰하라.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관계가 과거의 의리인지 현재의 나를 위한 선택인지.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누구의 고통도 제대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마음의 공간을 함께 쓰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점점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창문을 열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괜찮아. 이제 놓아도 돼. 우리는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덜기 위해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어떤 관계는 오래 버팁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외로움을 덜기는커녕 더 깊은 고립감을 남깁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 같고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하며 서로의 고단함만 되풀이하는 사이. 그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습관 혹은 미안함뿐이 됩니다.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 곁에서 편안한가? 가난한 친구가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무겁게 만든다면 그건 그 사람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고통을 대하는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고통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해석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삶의 불행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가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누군가는 불행을 핑계로 타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기 세계에 갇히고 타인을 판단하며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연민은 관계의 시작일 수 있어도 관계를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수없이 경험했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평온은 외로움과는 다른 감정이라고요. 외로움은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지만 평온은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이 멀어지려는 이유가 무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면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성찰하라. 당신은 지금 누구의 그림자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당신의 마음을 자라게 하고 있는지. 모든 거리는 이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리는 진짜 나를 되찾기 위한 깊은 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조용히 뒤돌아섭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말, 같은 태도로 당신을 붙잡으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어딘가 멀리 걸어나와 있습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때로 가장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라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과 상실, 좌절을 거친 사람은 그 경험 안에 자신을 가두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고 함께 걸으려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당신만 지쳐 있었다면 이제는 멈출 시간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는 것을 막지 않고 오는 것을 붙잡지 않는 것이 자연의 도라고요.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흠집만 남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밉지 않아도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삶은 흐릅니다. 사람도 흘러갑니다. 때로는 따로 흐르는 것이 더 평온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따뜻했으며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품위를 지킬 시간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닌 것을 지키려면 때로는 놓아야 할 것이 있다고요. 지금 당신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여백입니다. 사유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나다운지 더 평온한지 그 물음에 솔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